의사의 건강 산업에 대한 이야기의 어떤 골격에 대한 이야기, 거기서 구사되고 있는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지금 아까 방금 전에 통화하면서 이야기를 해놨고, 다시 이제 뭐 2부에 해당하는 건데, 본격적으로 그 건강 산업이라는 것 자체에 의사가 가격을 결정할 때 치료라는 말 자체 내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그 처방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이제 또 이제 이제부터 그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게. 팔물탕이라는 말이 사군자탕과 사물탕이 합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잖아. 예. 그 사군자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할게. 사물탕이 더 중요한 처방이야. 그런데 이제 사군자부터 이야기를 할게. 그 뭐 인터넷에서 치면 사군자탕 치면 다 나오지. 거기에 네 가지 자유인, 네 가지 군자 이런 뜻이고 식물이라는 것은 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성격이 정확해. 그래서 봄의 군자, 소위 말해서 계획을 하는 군자, 그다음 제 실천을 하는 여름의 군자, 결과가 생긴 가을의 군자, 재투자를 하는 겨울의 군자를 네 가지를 정해놨어. 그게 뭐냐 그러냐면 봄의 군자를 백작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아, 백봉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백봉령은 그 소나무 뿌리에 달려져 있는 박테리아잖아. 그게 혈액을 맑게 해주는 예. 상 자체의 내에 힘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 다음 제 여름의 군자, 실천의 군자의 핵심을 인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결과의 아, 군자라는 것 자체를 백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백출은 소화를 돕고서 내 손에 결과가 생기게끔 도와주는 거거든. 그러고 겨울의 백, 군자를 백수요? 백출. 백출. 겨울의 군자를 그 유명한 감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감초. 백작약 인삼, 백작상 자체가 아니라 백동령. 백봉령, 인삼, 백출, 백출. 감초를 네 개를 합해 놓은 것을 사군자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비율은 다 1대 1대 1이야. 그래서 이게 예. 자기가 군자로서 자유를 누리려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에너지가. 그래서 그때 예. 쓰는 대표적인 처방이 그게 사군자탕이야. 그래, 보기라는 말을 쓰지. 기운을 보충시킨다, 이렇게 에너지를 보충시킨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이게 커피로 현대인이 먹는다. 나는 이렇게 봐. 커피라는 것이 태양을 머금고 있는 것이잖아. 그래서 다양한 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 사실상은 그 힘의 원천은 태양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거를 식물로 따지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제 되고 거기를 동양에서는 사군자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사 군자예요? 분자예요? 군자, 소인, 군자 이렇게 어. 할 때 군자. 군자라는 말을 그래서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자유인. 지난번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시 대화하시다가 커피도 나쁜 게 아니라 커피도 잘 먹으면 좋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렇구나. 아, 커피 진짜 좋은 거지. 커피라는 것이 우리가 그 싸구려 커피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커피만큼 현대인에게 좋은 음료는 없어. 일반이 대중화된 것 중에. 뭐 루아 네. 커피 같은 경우는 뭐 100g에 뭐 매덕 한다며. 그게 그만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는 거야. 건강에. 커피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성이 있거든. 하나는 뇌를 자극을 하고, 하나는 심장을 뛰게 하고, 하나는 장을 움직이게끔 해. 그러니까 변비를 풀어줄 때 커피도 괜찮고, 또 뭔가 자기가 이렇게 뭐 의욕을 받으려 그러면, 그래, 모닝 커피를 그래서 먹는 거야. 그러면서 머리를 맑게 해주는 그 성분이 이제 각성제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 카페인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커피는 그 카페인이 실질적으로 집중하게 만들어주지 그냥 이렇게 각성만 해가지고 그 마약이라는 개념이랑은 조금 달라. 좋은 카페인은.
하여튼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사군자탕보다 더 중요한 처방이 사물탕이야. 근데 여기 물이라는 개념이 되게 이게 중요한 말이야. 사라는 말은 네 가지라는 말은 잘 알려져 있지. 뭐 사물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봄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까 내가 잠깐 발음할 때 그 잠깐 헷갈려서 백작약이야, 백작약. 그다음 채 여름 백작약. 쌍화탕의 주제로 들어가져 있는 백작약이야. 그다음 채 어떤 게요? 백작약이 사군자탕의 봄에 해당하는 거야? 사물탕의 봄에 해당하는 거. 이제 사군자탕은 아까 끝났고 백작약이라고요? 사물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름에 해당하는 물 자체를 우리가 당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혈하는 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다음에 가을에 해당하는 물을 그거를 천궁이다 그래. 결과가 생겨서. 그래서 천궁이 한의원 냄새라고 보면 돼. 천궁만큼 향이 강한 거는 없어. 한의원 냄새가 천궁 냄새야. 거의 대부분이. 그다음에 겨울 제투자에 해당하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숙지황이야. 지황이라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속해 있는 부양학파는 찬 거를 잘 안 쓰기 때문에 이 숙지황 대신에 하수오를 많이 써. 백하수오, 뭐 흑하수오, 적하수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수오를 많이 써. 그 여자들이 하수오를 가지고 그 KTNG가 아니고 담배 인상공사에서 하수오로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엄청나게 많아. 뭐 갱년기 때 먹어야 되는 거 이래서 하수오가 상당히 좋은 약이야. 여름에 해당하는 게 뭐라고요? 사물탕에서? 당기. 지금 이거 당귀. 녹음해가지고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단어를 다 못 들어도 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그래요. 재밌어서 지금. 아, 그래. 재밌어서 지금 노트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좋아. 하여튼 그건 좋은데, 그건 나중에 이게 다 올릴 거니까 그때 다시 보면 되고, 이제 물이라는 개념이 이게 대단히 뭐 어렵다기보다는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개념이야. 이걸 보통, 물건 할 때 문자예요? 그렇지, 물건 할 때 물자지, 물자. 이게 존재라는 개념의 이야기인데, 존재라는 말을 요새 대한민국에서는 오브젯이라고 해, 오브젯. 락항이라는 애가 이제 오브젯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브젯이라 그래. 영어로는 오브젝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고소방이 뭐 영어 잘 알으니까 오브젝트가 객체 이런 뜻이잖아. 객관화할 때 그 객체라는 뜻이잖아. 이 물이라는 말이 네. 그런 오브젝트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뭐 불어를 써가지고 락항이라는 애가 이게 프랑스 애니까 그걸 오브젯이라고 해가 썼지. 그래서 오브젯을 뭐 내 오브젯이 어쩌니 저쩌니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연예인들도 가끔가다 쓰지. 얘네가 이제 그거를 잘 알고 쓰는지 없는지 내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물이라는 개념이야, 물. 보통 우리가 물건, 상품, 이제 현대에서는 이렇게 많이 쓰지. 근데 그게 단순하게 그래 보이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봄의 존재라는 것은 계획을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계획을 하는 존재 자체를 아까 말하냐면 그걸 갖다가 백작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쌍화탕의 대표적인 약이거든. 정신과 육체의 피로를 동시에 풀어주는 처방. 이 쌍화탕이거든. 응? 그 쌍화탕도 사물탕에다가 건중탕이라는 것을 합방한 거야. 이게 사물탕이 얼마나 중요한 처방. 뭐 그 치료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처방이 사물탕이야. 하여튼 그렇게 치료 처방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처방이 사물탕이야.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사물놀이 할 때 그 사물놀이도 다 같은 의미야. 우리가 존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존재 안에 자유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사물탕이 사군자탕보다 중요한 거야. 그 다음 제 여름의 존재 자체가 바로 뭐냐 그러냐면 그것이 아까 내가 당기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 이야기는 아까 했구나. 하여튼 이 물이라는 말이 오브젝트, 객체라는 말인데 그래서 오브젯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존재 자체의 네 가지의 완벽한 구성, 계획과 실천과 결과와 재투자를 해주는 처방이 그게 바로 사물탕이야. 계획과 실천과 결과와 재투자. 그럼 결과와 이게 소위 말하는 보약인데, 현대의 몸을 건강하게끔 해주는 그 아까 커피처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건강 음료로 이게 사람들이 마시는 거 대표적이니까 한국에서는 뭐 국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서양에서는 수프에 해당하겠지. 수프. 습. 그렇지. 그래서 좋은 습을 끓이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마시는 거잖아. 거기다가 이제 고기를 먹고 고기라는 것은 음식이니까 고기라는 것은 그 저기 막 단백질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단백질이라는 말이 그 프로테인이라는 말의 번역이 실질적으로 단 것이다 이런 뜻이야.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조금 더 그 오행에 해당하는 동양에서 음양오행이라는 말이 너무나 이게 신비적으로 이렇게 갖춰져 있고 또 전근대의 산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잠깐만 그 이게 조금은 설명하기가 그 내가 좀 조심스러워지게 되는데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음양오행이라는 말이 이게 종교화시키면 큰일 나는 이야기지. 하여튼 뭐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아까 오행이라는 말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계획하고 실천하고 결과가 생기면 재투자한다. 그 중심에 내가 있다. 이 말이 오행이거든.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해가지고 목이 계획이고 화가 실천이고 토가 나고 금이 결과고 수가 재투자고 그걸 오행이라 그러는 건데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팔물탕이라는 것이 사물탕과 사군자탕을 합한 것이고 거기에 조금 더 보완을 해주는 것 자체 잘 흡수가 되고 잘 이 약효가 퍼져나가는 것을 위해서 육개랑 부자를 붙인 것을 십전대보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십전대보탕이 치료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는 한의사가 처방을 안 해도 제품화 되어져 있는 게 상당 부분 많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원재료, 그 아까 각각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좋은 재료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음식을 잘한다 그러는 것도 기본적인 재료를 좋은 걸 써야지만 요리가 잘했을 때 좋은 음식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잖아. 그런 것처럼 좋은 재료를 써야 되는데 시중에 돌고 있는 것들은 좋은 재료를 쓰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익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싼 거를 쌓아가지고 원가를 많이 넣으면 가격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뭐냐 그러냐면 그렇게 좋은 것이 시중에 돌아다니기가 조금 어려워. 십전대바탕이 상당히 그 보편화되어져 있어서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인데 미국만 해도 그게 좋은 제품을 쓰기가 어려워. 그래 막상 내가 그걸 먹어보면 안 좋아. 내가 쌍화탕이라 그러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다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새 무슨 뭐 한방 카페 뭐 좋은 카페 이런 데서 쌍화탕을 메뉴로 올려놨잖아. 내가 가서 먹어보면 안 좋아 안 좋아. 그 왜 안 좋으냐면 막지가 못해. 이게 뭔가 껄쭉해. 껄쭉하다라는 말은 약효가 별로 없다라는 말이야. 그 전분을 많이 넣는 상황인 거야. 껄쭉하면 안 좋은 거구나. 껄쭉하면 안 좋은 거야. 맑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프린 커피는 껄쭉하잖아. 그거 좋은 커피가 아니야. 맑아야 돼. 그 의학에서 그 생화학을 할 때 제일 중시 여기는 게 뭐냐면 TCA 회로거든. TCA 회로. 고조방 생각나는지 모르겠어. 옛날에 의학 공부할 때 의과대학 다닐 때 TCA 회로 생화학 할 때 생각나? 그 TCA 회로가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이제 구체적인 단어가인데 인인 P라 그러는 인자가 하나하나 빠져나올 때마다
에너지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잖아. 광합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잖아. 거기에 태양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내 몸에 음식이 물건으로 들어가면 실제 건더기는 빠져나오고 대변으로 실제로 거기에 에너지만 남는 거야. 근데 에너지가 빨리빨리 안 만들어지니까 뭔가 체중이 유지가 되는 거지. 완벽한 에너지 덩어리는 사실상 체중이 필요가 없어. 태양처럼. 그런데 사람은 그걸 한 번에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힘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체중이 있는 거고 그래서 건강관리에 뭐 가장 그 뭐냐면 잘 살펴볼 수 있는 게 체중 관리가 건강 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지.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 딱 올라가면 그 뭐냐면 에너지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 그거를 도와주는 방식이 무병장수라 그래서 동의보감에는 반운복식이라는 편에 그걸 잘 다루어 놨어. 그 반운복식의 핵심이 뭐냐 그러냐면 혀로 양치질 하는 거야. 그래서 척추를 목뼈 1번을 어금니 뒤쪽에 있는 근육에서 컨트롤 하는데 그 근육을 잘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양치질만큼 현대인에게 건강을 주는 그 운동법은 없다라고 나는 이야기를 해. 그 양치질이 되게 중요해. 하여튼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 에너지를 주는 대표적인 그 자체의 처방이 십전대보탕이고 십전대보탕 안에는 팔물탕이 있고 팔물탕은 사군자탕과 그 유명한 사물탕과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물탕을 잘 전달해 주는 것 자체를 하기 위해서 의사가 진단을 하는 거고 국가나 시장에서 병원이나 제약회사나 이런 건강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플랜트, 회사를 만들게 되는 거야.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이 잘 전달되게 하는 것이 고소방이 그때 어제 그 댓글로 남겨놓은 미국이 하고 있는 개방형 병원제. 이 의료 제도는 뭐 미국의 방식만 있는 게 아니고 각국마다 다 있어. 우리나라는 이제 119가 있는 거고 프랑스 같은 경우나 독일, 프랑스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독일 같은 경우를 갖다가 뭐냐 그러냐면 총량제라 그래. 총량제. 하여튼 방식이 다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 미국의 방식으로 하는 게 맞아. 왜냐면 배운 것도 미국에서 의학을 배워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에 남아져 있는 나처럼 전통의학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처럼 전통의학을 하는 사람도 미국에서 을 중심으로 해서 가려져 있는 의학을 배우는 것이 전통의학 배운 것보다 대학 다닐 때는 훨씬 더 많아. 3분의 2를 배워. 그러니까 하여튼 미국의 제도를 가져오는 게 맞아. 개방형 병원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001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01년에 이거를 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2008년도에 시범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국민들의 동의가 없다라는 부분이 제일 크지. 왜냐하면 가격 결정하는 부분이 요 안에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 뭐 표면적으로는 병원협회에서 반대를 해서 이걸 못했지. 그러나 노무현이라는 정권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 어떤 정책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추진력이 약한 정부였어.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도 이 부분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 정책으로 딱 내놨을 때 국민의 선택에 있어서 상당히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오해를 하게 돼서 자기네들이 정권을 잃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이걸 과감하게 못 꺼내. 그러고 그 팀은 현 정부는 사회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방식 상황 자체 내에 있는 부분이 의료에는 잘 안 맞아. 뭐냐 그러냐면 상품이라는 것을 만들려면 시장을 중시 여겨야 돼. 의료 시장을. 하여튼 요거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이긴 한데 하여튼 요 시장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 또
그 사회주의 방식이랑은 달리 국가에서 보험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무상 진료를 가는 것은 사회주의 방식만은 아니야.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식 중에 하나거든. 국가보험이라는 것도 시장의 소비의 주체로서 등장하는 거지. 총체적인 어떤 제도의 장악자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야. 건강보험이라는 것 자체. 미국의 건강보험도 의료 시장을 돕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의료 시장을 총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장악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거든. 이 인슐런스라는 것 자체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 정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확하게 그 말을 잘 못해. 하여튼 요는 의료 전달 체계는 언젠가는 한국도 그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실천해야 될 문제야. 그러니까 미국은 건강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그거는 한국은 진짜 대단하게 잘한 것이야. 이게 박정희 때 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 채 한국의 의사들이 상당 부분 실력이 있어.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의과대학 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이 자기가 하는 학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일정 부분 지금 보상 체계가 옛날만큼은 떨어져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들이 보상이 괜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하여튼 자부심을 가지고 한다고. 그런데 뭐냐면 의료 전달 체계는 우리나라가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후진국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만간 할 거야. 필리핀도 이 미국식으로 그대로 따라한 것이 100년 됐고, 미국은 유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1776년에 그 독립을 하면서부터 카네기가 중심이 되어서 의료 전달 체계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개방형 병원제를 만든 거야. 그래서 미국의 도로를 당기면 병원이 이정표에 꼭 표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의료인, 어떤 사람이 다치더라도 병원을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를 한 거야. 그게 다 개방형 병원제가 정책에 미국에 담겨져 있는 모습이야. 근데 미국의 의료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 일반 사람들이 좀 잘 못 가게 되지. 뭐 미국에서 보험을 잘 들어놓은 사람들은 뭐 병원을 잘 이용을 하지. 보험료가 근데 워낙 비싸니까. 그리고 또 병원에 가면 의료비가 워낙 비싸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큰 병원에 잘 못 가게 돼서 그렇지. 고소방이 살고 있는 애나하임에도 그런 것을 거점 병원이라 그러는데 1차 한국식으로 따지면 1차 의료원, 1차 의원,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 이래서 병원이 되어져 있고 한국에서 또 4차 의료기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거점 병원이라 해서 그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아. 지금 내 있는 곳 군자동에서는 거점 병원이 건대병원이고 저쪽에서는 거점 병원이 그 구리 쪽에서는 한양대 병원이야. 내가 알기로는 삼육병원은 거점 병원이 아닌 거로 내가 알고 있어. 저쪽 의정부 쪽에는 성모병원이 거점 병원이야. 이제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하고 있는 개방형 병원제를 어느 하기. 정도 바탕은 돼 있네요, 한국도. 그럼 되어져 있지. 한국도 되어져 뭐가 있지. 문제야? 왜 안 하는 거지? 이제 뭐냐 그러냐면 환자 담당의 제도, 주치의 제도가 아니고 담당의 제도가 뭐냐면 어떤 환자가 나한테 오면 내가 큰 병원으로 데려가서 그 사람을 그 시설과 그 의료 인력을 가지고 치료를 해주잖아. 그러면 데려간 담당의가 얼마의 이익을 얻느냐 이 부분이 남아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아산병원으로 갔는데 아산병원에서 1,000만 원이 나와서 국가가 700만 원을 내고 환자가 300만 원을 냈어. 그 1,000만 원 중에 데려간 사람이 한 게 10%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1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후송 체계가 전달이 되어야 대한민국의 의사는 하나다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이거를 해볼 때까지의 과정은 맞습니다. 시범 사업을 해야지 돼. 근데 시범 사업을 2008년도에 하려고 했다가 못했고 2019년도에 이거를 하려고 하는 상황 자체에 내 부분이 있었어. 근데 의사협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좀 더 완벽한 이야기를 해놓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나서 하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최근에 비대면 진료라는 말을 하잖아. 응?
근데 이 의사협회에서 반대를 하거든. 왜 반대를 하냐면 의료 시장의 구조를 왜곡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의료 전달 체계를 먼저 해놓고 비대면 진료라 그러는 4차 산업의 그 산물을 도입을 해야지. 의료 전달 체계 안 해놓고 이거를 비대면 진료를 정부에서 밀어붙인다? 그러면 그 의료 시장을 완전히 그 혼란에 빠뜨리기 때문에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말은 맞는 말이야. 의사협회에서 하는 말이. 그러네요. 그 말은 맞는 말이야. 현 정부가 사실상은 실력이 없어서 그래, 실력이. 그러니까 의료라는 말이 건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한 실력이 없어서 그래. 얘네들 뭐 옛날에 데모할 때부터 나도 사실상 뭐 아주 친하게 지낸 건 아니지만 우리도 같이 데모했잖아. 1983년도에. 내가 알지. 이 운동권 정부 애들이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사실상 권력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않지. 내 하는 일이 바쁘니까. 근데 얘네들은 이제 권력을 얻었잖아. 근데 얘네들이 그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 그래서 사실상은 돈이 어떻게 돌아가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건강산업 이런 생명이 어떻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 잘 몰라. 그러니까 그냥 뭐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바꿔야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시장에서 국민들을 봐야지. 또 다른 나라가 해놓은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다 절차가 있는 거야. 각 나라마다 일장일단이 있거든, 건강산업에. 근데 우리나라는 뭐 국가보험이 워낙 싸게 잘 돼 있고 또 시장이 발달되어서 건강식품들을 일반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의사들이 일정 부분 좀 실력이 좋고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장점이고 미국은 뭐 초창기서부터 의료 전달 체계를 잘 만들어냈고 또 세계 최강국이라서 그 아까 제약 산업 상황 자체를 가지고 있는 뭐 세계적인 제약 회사는 다 미국 회사다라고 봐야지. 갤럭시랑 파이자 같이. 이게 이제 미국의 장점이지. 자,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 자, 이게 지금 2부를 한 게 27분 했어. 아까는 10분 했는데. 자, 요 정도로 그 건강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1부를 일단은 마치고 또 개별적인 통화는 뭐 전화 끊고 더 하고 싶으면 또 통화를 합시다.